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동건 씨가 이제 조윤희 씨하고 어,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어, 우리가 이동건 씨하고 조윤희 씨가 3년 전 정인연에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자꾸 생활이 어떤 변화가 자꾸 온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즉 우리가 사주팔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활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사주팔자가 안 변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사주팔자 연월일시는 그릇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태어난 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유리 접시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야채를 담을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조그만 접시가 아니죠. 조그만 이제 그릇, 또 하트 모양. 다 어때요? 그릇마다 다 이건 하트 모양, 원형, 이거는 큰 접시. 이게 모양이 틀리듯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그릇은 정해져 있지만 그릇의 쓰임새는 운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샐러드를 많이 해 먹으니까 이렇게 유리 접시, 또 큰 접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죠. 집에서도 몇 개씩 있잖아요. 왜? 샐러드를 해 먹기 위해서는. 근데 샐러드를 해 먹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 접시에다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조그만 그릇은 어때요? 이렇게 블루베리를 담는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지,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요만한 블루베리를 넣겠다고 넣으면 어때요? 여기 쫙 퍼지죠?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 사주팔자 연월일시는 정해진 자기 그릇대로 태어나서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간장 종지만한 그릇도 일식집에 가서는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소품이에요. 즉, 큰 그릇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간장 종지만한 그릇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 그릇처럼 각자 사주가 틀려요. 자, 우리가, 커피는 어디다 먹어야 되면 이렇게 커피잔에다가 먹어야 되겠죠. 커피잔도 이렇게 작은 거, 또 이렇게 큰 것도 있잖아요. 그 뜻이 각자, 용도가 다 있어요. 그릇마다 용도가 있듯이 사주마다 다 용도가 틀려요. 그릇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릇도 운에 따라서 그 팔리는 집이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식 집에 가면 다 큰 저기 접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한정식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이 손목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다 보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데 커피숍에서는 그런 큰 대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커피숍에서는 이런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릇도 자기 운에 따라서 팔리는 곳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가 사주 공부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사주팔자가 안 바뀐다고 하면 사계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 성격하고 지금 성격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접시로 태어났지만, 커피잔에 접시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졌을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만약에 이렇게 접시가 없는 커피잔으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운에서 이렇게 접시가 딱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면 어때요? 상품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움직인다. 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학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계명도, 그래서 사주가 움직이는 것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아는 것이 대운과 세운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할 때는 어때요? 사주 대운이 좋은지 나쁜지, 나쁘면 또 무엇으로 눌러줘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또 설계시켜 줘야 되는지를 대운을 봐야 돼요. 사주 대운을 보고 그분의 이름 계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명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사주의 대운, 또 앞으로 세운도 흐름도 보고 대운의 흐름을 보고 계명할 때 기준을 삼아서 해야지만 그 운의 흐름대로
이름이 잘 지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동건 씨도 사주는 어때요? 변하진 않았지만 운의 영향에 따라서 3년 전에는 결혼을 했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올해는 이혼을 했어요. 왜? 사주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죠. 한번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사주가 운이 자꾸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주가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재혼도 하게 되고 또 명예도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이동건 씨가 지금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지난번에는 제가 유튜브에 이름을 가지고 해봤어요. 그러면은 사주는 어떠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분이 사주가 경신생에 개미월 경자일에 태어났는데 신은 몰라요. 신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연월 일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여름에 양력으로 7월 26일이면 말복이에요. 말복은 어때요? 더위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죠. 정말 숨쉬기도 더운 뜨거운 여름인데 이분이 뜨거운 여름날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후덥지근하죠. 그러면서 여름에 더운데 그날 비가 오니까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에 더운데 개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분이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어요.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이 한여름에 태어난 경금이 배우자 자리에 시원한 물도 있고 또 하늘 천간도 뜨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지만 물도 비도 너무 많이 오면 장마가 지죠. 그래서 한여름에 태어난 이 경금일간이 한여름에 재련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덴데밀 괜찮은 사람인데 이 경자일주가 지지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고 이분의 그러면 지지에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추진력이나 행동 등 밀고 나가는 힘이 사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연간에 경금이 있는데 신금도 있고 근데 나와 같은 비견이 있어서 내가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내 뿌리가 없을 때 힘이 약한데 이 경신금이 같이 있으니까 나와 같은 비견이 있으니까 또 이 신금이 내 뿌리가 여기 이렇게 멀리 있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뿌리가 있지만 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 어떤 동료들의 도움 또는 인기인이니까 연예인이니까 어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연기를 하잖아요. 배역도 맞춰보고 이렇게 경금이 상관이 이렇게 떴으니까 이분이 연예인으로서 아주 언변도 좋고 또 자기의 예능을 아주 뽐낼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신금이 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신금하고 자수가 합을 해서 수로 가버려요. 그러면 식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뿌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이분이 내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 수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경금이 이때 어렸을 때는 어때 신유 수로 왔으니까 이때는 이분이 아주 추진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뭔가 말을 하면 행동도 같이 따라주고 이랬던 분이시죠. 그런데 내 사주에서 뿌리가 없는 것이 사실은 어딜 가서든지 행동력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미약해요. 비견이 없다 보니까 멀리 있잖아요. 멀리. 근데 이분이 사주에서 미월에 경금으로 태어나서 물이 많으니까 특히 지금 이분이 41살인데 지금 해대운에 와 있거든요. 해대운에 와 있으니까 정화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좀 약한 사주인데 정유년에 요 정유년 자 벌써 1년, 2년, 3년 전이죠. 정유년에는 이분이 경금이 뿌리가 왔어요. 즉 사주는 이렇게 생겼지만 운의 영향으로 이분이 이때 뿌리가 온 거예요. 뿌리가 왔으니까 내가 어때 강해졌죠.
강해지니까 내가 추진력도 있고 또 여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리더십이 있고 또 자식도 들어왔잖아요. 자식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때 결혼을 하신 거죠. 이렇게 신약한 남자들은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돼. 이럴 때 이제 좀 자기가 행동력이 가감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대운이 지금 해대운이고 해자축으로 이렇게 흐르죠. 식상대운으로 이분이 30년 동안 흘러요. 그러면 사주에서 지금 부인이 미중의 을목으로 해서 여기 미중의 을목, 정화, 기토 이렇게 있죠. 있는데 올해에 경자년이 오면 이 미중에 있는 을목도 약해지고 정화도 약해지고 기토도 약해져요. 기토도 약해지고 뭐가 강해지냐? 이 수가 강해지는 거죠. 거기다 대운도 이제 해 대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중간쯤에. 그래서 해미합으로 이때 이제 결혼도 했지만 해 자로 흘러가면서 이분이 수가 굉장히 망해진 거예요. 굉장히 망해지니까 수가 망해지다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잘못하면 이 미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지죠. 이분이 여름에 태어났지만 지금 2020년에는 겨울로 지나가고 있어요. 겨울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미중에는 정월기는 다 약해진 거죠. 그러면서 식상이 강해지니까 잘못하면 이분 사주가 수다 금침이 돼요. 다행히 이제 경금이 떠서 혼자 빠지는 게 아니라 친구 주변이 같이 그래도 혼자 빠지는 것보다 둘이 빠지면 좀 낫잖아요. 덜 외롭고 이분이 수다 금침이 되면 굉장히 건강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또 사궁이에요. 그래서 경금일간들 올해 운에서 굉장히 건강이 피로가 많아질 것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다 금침이 됐을 때 이 미중에는 기토나 정화 이런 게 좀 잘 살아 있으면 이 수다 금침이 안 되는데 지금 한겨울에 어때요? 이 미토가 지금 다 약해진 거예요. 한여름에 태어난 경금이 지금 겨울이 오니까 어때요? 원래 이 사주도 약간 장마가 졌으니까 좀 춥죠. 집안에 보일러도 켜야 되고 안방에 불도 지펴서 뜨끈뜨끈하게 해야 돼요. 물론 뭐 아주 겨울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주가 신자 수를 이뤄서 남자가 이렇게 뿌리가 없는 그런 상관은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지요. 이분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또 연예인으로서 영화 배우로서 맡은 역할 할 때 확실하게 이분이 자기 배역은 충실히 하죠. 아주 남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할 수 있는데 이분이 부인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죠. 부인과의 관계. 부인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자 입장에서 피곤해요. 그 이분 뿌리가 약하잖아요 지금. 뿌리가 약하니까 말로 좀 다 하죠. 행동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고 바로 부인한테 잘못하면 이것저것 자꾸 지시를 하게 되죠. 또 지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바깥에 나가서는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연애할 땐 되게 잘해요. 연애할 땐 잘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강한 남자는 연애할 때는 자상한 것 같지만 상관이 이렇게 강한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잘하지만 그게 그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오래 가는 거는 좀 힘들어요. 오래 가기 힘들고 여자가 좀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상하고 또 이렇게 운에서 내 뿌리가 강하게 와주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서 여자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인내도 하고 힘들어도 인내도 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은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또 더군다나
이분이 미월이니까 여름에 태어나서 괜찮은데 수가 왕해지고 지금 이 해자축 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이 쇳덩어리가 경금 쇳덩어리가 굉장히 차갑죠. 우리 선생님들 겨울에 운전대 앉아 보세요. 지금이야 다 이렇게 가죽으로 다 이렇게 씌워져 있지만 그래도 가죽 그 바깥에 그 울퉁불퉁 나오는데 거기 만지면 아 차갑죠. 그래서 겨울에 어때 장갑 끼고 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 경금은 엄청 차가워요. 즉 성격도 차갑고 냉정하고 좀 이기적이고 좀 독선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원래 이분이 미월에 태어나서 이분이 따뜻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가 좀 많아졌는데 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는 안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운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분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좀 따뜻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자축 대운이 오고 경자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주 차가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한 번 결혼으로는 힘든 사주예요. 그리고 부인이 여기 미중에 을목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중에 을목에 숨어 있으니까 사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밑으로는 이 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운에서 요때 왔을 때 요 정화가 왔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요때 내 직장이고 직업이고 자식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을경 합도 됐고 또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 어, 속도를 조금 위반해서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결혼했는데 올해 경자 일주가 또 경자 세운이 오면서 복음이 됐죠. 복음이 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엎드릴 복 신음할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신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에 복음이 되는 해는 우리 부인한테도 힘들고 또 내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자일주가 체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어서 이때는 자기가 왕성하게 뿌리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사주 자체에서 이 신금이 뿌리 역할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체력이 좀 약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올해 경자년이 오면 12운성으로 사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으로서 집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나 리더십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남편은 이동건 씨는 3년 전에 만났을 때 하고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자꾸 해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저한테 그래요. 요새 갑자기 생활이 변한 느낌이 듭니다. 응? 그 개명 탓인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는 일이 예전에는 답답했는데 가슴도 뻥 뚫린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운의 영향이에요. 운의 영향.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경자년에 사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이분이 세운도 해자축 대운도 해자축 또 이때 무토대운은 좀 낫죠 이분이 무토대운은 좀 나요 이 기토대운은 좀 별로고 무토대운이 괜찮죠 사주 안에 이 사람이 조금 무토가 있었다면 또 잘 비켜나갈 수도 있죠 근데 사주 자체에 없잖아요 이 미중에 있는 기토는 좀 약해요 이 18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때 결혼했는데 이 18년도까지는 조금 괜찮죠. 왜냐면 이 무토가 와서 이 지금 장 맞은 거를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괜찮죠. 또 술 중에 정화도 있고 근데 그때 결혼해서 1년 지났죠. 1년 지나고 이제 2년 때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수가 들어왔잖아요. 수가 들어오니까 물이 또 많아졌죠.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벌써 술년에 술 중에 지장간에 신금이 있어요. 지금 이 을목은
여기서 경금, 여도 경금, 신금 굉장히 힘든데 또 무술년에 신금이 와서 을목을 또 극을 하면 그때부터 벌써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런 마음을 심리적으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조윤희 씨 입장에서는 이 우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그냥 어때요? 남편이 좀 아이를 키울 때 같이 외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사묘로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자꾸 딸리는데 남편에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부부가 모두 힘든 상황이죠. 이 부인도 뭐 부인 입장에서도 올해 운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벌써 이때 술년의 묘지, 여기가 사지, 병지. 부인이 어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분이 이제 어,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인기도 많으시고 앞으로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실 기대하는데 지금 이분이 이혼하면서 그 애기 딸은 조윤희 씨가 양육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해자축 30년 이렇게 오면은 이 미중에는 정화 이거 굉장히 약해져요. 뭐 무토가 와서 잠깐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이 수가 강해진 식상은 뭐 간을 극을 하잖아요. 간이 그래서 정화가 이게 나오지 않고 미중에 정화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식상인 남자가 원래 식상이 조금 은근히 강한데 대원에서도 이게 식상운이 오게 되면 자식인 어, 자식이 발달하는 데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서 대원에서도 식상운으로 이렇게 흐르면 자식이 발달되기 힘드니까 안 키우는 게 좋고 오히려 어, 부인이 키우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식상이 너무 왕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음, 따라서 직업적으로 잘 써먹을 수는 있지만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부인 입장에서 좀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름에서도 말년에 재물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요때 가면은 경금도 들어오고 또 인목이 들어오니까 인목이 뭐예요? 이분한테 재물도 되고 또 부인도 되고 또 요 안에 또 자식이 또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때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은근히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좀 승부욕도 은근히 강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에서 이렇게 해자축 세운이 오게 되면 이 뿌리가 뿌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신금이 어때 다 수로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운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사주팔자 글씨는 변하지는 않지만 운에 따라서 작동을 잘 하느냐 못하냐 어때 글씨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사업으로 성공도 하고 또 부도도 나고 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어, 이름도 개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분이 지금 만약에 개명을 한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식상으로 흘러오는데 물론 무조건 식상생제로 흘러주는 이름이 좋다고 해서 식상생제로 이름을 지으면 되겠어 이게? 이 해자축이 지금 이 금이 다 빠지게 생겼는데 무토로 막아줘야 돼요. 무토. 그러니까 개명해주면 이 무토운에 잠깐 반짝하겠지만 이 해자축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이 사람 그 이름은 인성으로 잘 해줘야 돼요. 이 사주에서 미토 여기 인성이 있잖아요.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는 이 미중에 있는 풀도 꺼지고 항상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름 장마니까 대운에서 이렇게 겨울로 흘러가면은 미중에는 에너지가 다 약해진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분은 이름을 식상으로 해주면 안 됩니다. 식상 대운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성으로 이름을 해줘야 되겠죠. 관인으로 해서 인성이 관의 그 생을 받아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금생수 이렇게 응?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운이 왔을 때 이분이 또 돈도 벌고 또 이런 운에
돈도 벌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이분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이 무토가 이분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 운에서 특히. 그래서 사주를 보고 우리가 이름을 어느 방향으로 해줄 것이냐가 정해지죠. 그래서 계명은 뭐가 기준이다? 사주의 대운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남 선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죠? 자, 이렇게 제가 명리 진로 적성 상담사 1급, 2급 또 자격증을 또 자격증 반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매화역수네요. 매화역수. 이것도 6월 12일 날 하는데 지금 6월 12일 날 개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사회적 거리 더군다나 부천 있죠.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날 개강하기로 했는데 이때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명리진로 적성 상담사 특히 2급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요. 자격은 주어진데 또 여러 가지 공부가 또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를 이제 좀 기초를 하고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전문반으로 들어오니까 물론 진도에 따라오는 사람은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성명학 위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주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이 날 때 또 사건이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 위주로 해서 제가 사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뭐 두 개 다 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사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중간중간에 또 좀 그 기초, 중급, 고급 좀 또 이제 하겠죠.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1인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노후 대책으로 굉장히 좋다고 제가 추천드리고 또 요즘과 같이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또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동건 씨 사주를 가지고 만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우리 윤희 씨 사주를 가지고 조윤희 씨 사주를 가지고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